개념 127번 볼게요. 이번에는 도형을 이동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개념 126번에서 점을 이동했고요. 점을 이렇게 어떤 특정하게 모이면 그게 도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이제 도형을 표시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할 텐데, 먼저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점들종의 도형이라고 보는 거, 도형 파트 안에서 점,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면이 있는 애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 뭐 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본다는 거야. 점은 뭐 점 찍으니까 됐고요. 선은 직선이잖아. 어떻게 나타내? 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얼마 돼? 0. 기억나죠? 물론 얘가 y는 mx 더하기 n으로 나타내기도 하잖아. 그지? 기울기. 근데 이렇게도 나타내. 이거 선생님이 그래서 거기 양함수라고 이거 음함수로 가는데 나중에 미분에서도 다루거든요. 어쨌든 얘를 똑같은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함수, 이렇게 얘기하면 도형이라는 의미야. 이거 아마 그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선생님 설명한 적이 있어. 그러면 원도 마찬가지야. 원도 어떻게? x제곱 플러스 기억나시죠? x y제곱 bx 더하기 c0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보통 뭐 2차 함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지잖아. 보통 이렇게. 아이고, 얘가 y. 이쪽 이항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떤 도형으로 보는 거야. 얘는 직선, 얘는 원, 얘는 이렇게. 물론 2차 함수 가장 중요한 꼭지점이거든. 이 꼭지점 나중에 구해서 쓰시면 돼요. 어쨌든 얘를 이제부터 이렇게 통칭해서 x, y는 0에다 표시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방정식 얘라고 생각하면 이 x, y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고요. 얘가 바로 뭐야? 바로 뭐라고? 바로 얘가 도형이다.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얘가 뭐 이름이 뭐다? 도형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좀 잘 나오긴 한데 만약에 fx, y라고 있으면 이거 도형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점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p를 x, y 쓰듯이 그냥 써준 것 뿐이야. 는 0이 있어야지만 도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도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평행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도형의 평행이동 어떻게 하는 거냐? x, y는 y, 0이라는 애가 도형의 평행이동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돼. 우리 2차 함수에서 얘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x로 만약에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에 뭐 집어넣었어? 2 집어넣었죠? 왜 그랬어? 그치? 이동된 식,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이동됐다고 한다면 이동된 식을 알기 위해서 원래 식에다가 반대로 집어넣는 개념이죠. 다시 한번 할게요. x, y가 되고 얘가 여기 이동된 거. 그러니까 x 플러스 p만큼 이동되고 y 플러스 q만큼 이동된 이거의 식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잖아. 이 x 프라임 y 프라임 이거의 점이고 얘는 이거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x, y 관계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x 프라임은 어떻게 만들어? x 플러스 p로 만든다. 이런 어떤 일종의 관계식이죠. 그래서 프라임 된 식은 없지만 이동된 식, 곧 fx가 있으면 뭐야? 대신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부호를 바꿔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하면 이렇게, y축으로 q만큼 하면 이렇게는 0. 점이랑 좀 다르죠? 점은 x 플러스 p가 되고 y 플러스 q가 되잖아. 그치? 는 하면 안 돼? 비교하세요, 두 놈. 아, 선생님이 말하는 얘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고 있어.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겠어? 뭐 또 할 얘기들은 일단 평행이동 말고요. 대칭이동 하면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은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 자, x, y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이동했더니 둘러싸인 넓이가 이거가 됐다. 그랬을 때 m의 값을 구하라 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요거가 어떻게 표시된다는 얘기야? 요거가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야? x-m이 되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됩니다. 괜찮아? 이동한 것 얘잖아. 그지? 그러면 자, 이렇게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그릴게요. 그럼 얘는 정리 좀 할까요?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도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이군요. 이렇게는요.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네요.
기울기가 1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디지? 절편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요것만 알 수 있죠. 얘가 음수인데 1보다 크네. 그럼 음수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게 좌표는 요거 는 0에서 m-1이고요. 요 점 좌표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겠죠. 어쨌든 이 넓이가 얼마래? 8이래. 그러면 얘들아 봐봐. 넓이가 8이라는 얘기는 이게 직각이니까 당연히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m 마이너스 이게 똑같은 거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지? 제곱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이게 누구야? 8 된 거죠. 따라서 m의 제곱은 얼마 돼? 16이네. 그럼 4의 제곱이네. 그죠? 따라서 m-1은 뭐가 돼? 뿔마 4다. 그러면 m이 플러스일 때 넘어가면 5가 되고요. 마이너스 넘어가면 뭐야? 3이 되는데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답은 이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자, 이거 뭐라 했어? 도형이라고 얘기했어. 는 0은. 자, 도형 방정식. 이게 도형인 거야. 어떤 도형인지는 몰라. 근데 도형인 거야.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난다. 어떻게 된다? 부호 바꿔 들어간다고 했어. 그지?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야. 이 도형이 얘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해되셨죠? 옮겨지는 거에서 원의 좌표가 옮겨지는 거에서 의해서 얘가 이 원이 중심 좌표 이거이고 이다. 잠깐만요. 이게서 이동에 의해서 옮겨지는 원의 좌표가 됐다. 선생님이 착각했어요. 자, 원 이거에 의해서 어디 중심이 B,4 반지름 2인 것으로 이동했대. 자, 원을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 원은 평행 이동한다고 하면 중심의 좌표는 변하지만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럼 선생님 이 원 위에서 도대체 어떤 걸 이동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원은 도형을 이동한다고 하지만 사실 원의 중심을 이동해 놓고 정리하는 게 좀 편해요. 그러니까 굳이 x, y를 하고 이동된 원에 여기 이동됐다라고 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 한다면 여기 완전 조건을 만들어서 집어넣기보다 원의 중심이 이동되면 그냥 이동된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원래는 도형의 평행 이동이었는데 뭐야? 점의 평행 이동처럼 하는 게 편하겠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와 같이 나중에 2차 함수가 나와도 똑같아요. 2차 함수 자체를 이동하는 것보다 이 중심이 되어 있는 꼭지점을 이동하고 나머지를 이동시키면 돼. 이해되셨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원의 중심만 보면 된다. 원래 원 중심 어디야?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기억해야 돼. 절반하고 마이너스하고 절반하니까 1, 이거 얼마 돼? 1이죠. 반지름도 구할까요? 반지름 제곱. 이렇게. 자, 반지름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나시죠? 이거 뭐 하면 돼? 이거 제곱해 갖고 4로 나누는 거죠. 1 더하기 그 다음에 1 더하기 그 다음에 a 해주시면 되죠. 그럼 반지름 제곱은 2 더하기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반지름 길이가 2인가 안 변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제곱하면 뭐가 돼? 따라서 2 더하기 a가 얼마 돼요? 4가 돼야 되죠. 반지름 제곱을 우린 구했으니까. 그럼 a는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바로 얻어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해보자. 원의 중심. 자, 어떻게? 중심이 이동됐다 이거죠. 1,1이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0이 되겠죠. y축 얼마만큼? 4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니까 두 개 같아졌네. 따라서 b는 뭐가 돼? 0. 답은 얼마 되는 거야? 더해서 2가 됩니다. 다음 개념에서 볼게요.